안녕하세요. NTV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한 매체에 올라온 한 사설인데요. 이 사설을 올리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사설을 올리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전달 주간 스파, 한국의 다음 표적은 일본. 지구상에서 일본은 살아남을 것인가? 쿠라야마 글. 반도와 홍콩은 일본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하나의 문제이다. 요시다 쇼인 선생의 좌우명이었다. 물론 쇼인 선생은 쇼카 손죽 후에서에도 막부말기 유신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를 교육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이 장군이 된 생각으로 일본을 생각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신이 일본을 짊어질 생각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다녔다. 귀를 날리게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눈을 길게 하여 분석 평가한다. 현대 일본이 생존에 이야말로 필요한 가르침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변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배반하고 중러의 아점 진영의 국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 홍콩에서는 반체제 시위가 반년도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 논자는 썩을 만큼 있고 홍콩 문제를 설명해주는 논자도 끊이지 않는다.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사건은 독립적인 별개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라고 가르쳐주는 지식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 반도와 홍콩은 일본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하나의 문제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패권 국가, 챔피언은 미국이다.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전 도전자였던 러시아는 중국의 그늘에 가려 호시탐탐 실지 회복을 노리고 있다. 세 대국이 동아시아에서 서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한국을 빼앗았다. 여기에 북한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한반도는 비극의 땅으로 항상 대국에 농락되어 왔다. 그런데 70년 동안 북한 땅에서 압제 강한 김일족만은 다르다. 미, 중, 러시아의 세 강국 사이를 교묘하게 처신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나타내고 살겠다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라면 인민의 100만 명을 죽이고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12만 명이라고도 하는 간첩을 내려보내 한국을 빼앗았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본다. 그 어리석은 행동들도 북한이 보낸 간첩이라고 가정해보면 설명이 될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본다면 그 어리석은 행동들도 북한이 보낸 간첩이라고 가정해보면 설명이 될 뿐이 아닌가.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경쟁에서 움직여왔다. 대영제국 대 러시아 제국, 미합중국 대 소련, 그리고 지금은 미국 대 중국. 현재의 형세는 어떠한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붙는 주전장이었던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함락으로 대륙 세력이 우세하다. 그러나 홍콩에 불이 붙고 중국도 발칵 뒤집혔다. 세계의 정치인들은 지구위를 장기판이나 바둑판처럼 바라보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미중 모두 서로의 세력권에 공격을 가해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괴로운 것은 미국이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에서 법무장관의 스캔들이 분출해 있고 홍콩에서는 행정장관이 대모대를 달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대륙 세력이 대응에 쫓긴다. 그렇다면 해양 세력은 더 이상 몰아칠 수 있을까? 이대로 홍콩이나 한국에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해서 중국에서 홍콩을 되찾을 수는 없다. 반면 한국은 지금 스캔들이 번졌다고 해서 반중반복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은 없다. 열세인 것은 해양 세력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쪽의 3개국을 상대로 혼자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한국에 이르러서는 이제 대륙 세력에 엎친 격이다. 대륙 세력에 있어서 한국의 다음의 표적은 일본.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쓸모없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한국처럼 배신하지는 않지만 동맹국으로서 아무런 의지도 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한국조차 국방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력을 마치 늘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적진형으로 돌아선 것을 반기는 형국이다. 하긴 한국의 여러 가지 소행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제 다수 일본 국민들은 문재인을 광인이라고 간주한다. 잡지에서든 책이든 한국의 욕을 쓰면 팔린다. 화를 내세요. 그러나 한국의 관계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이다. 국제정치는 움직일 때는 단번에 움직인다.
북한으로서나 후원자인 중러를 하더라도 갑자기 남북한이 통일되어 미국과 직접 대치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세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대로 나라가 사라진 사례 등 상과 같이 있다. 예로부터 한반도가 적대적이 되었을 때 일본에는 싸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시라무라의 전투, 성, 일전쟁, 러일 전쟁 같다. 그리고 미국이 대신 싸운 한국전쟁, 그렇다. 문재인이 북한과 그 배후의 중러의 충성을 다짐한다는 것은 일본은 개전전야라고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대륙 세력의 한국의 다음 표적은 일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남한을 정복했다. 간접 침략이다. 중국도 대만의 간접 침략을 노리고 있다. 홍콩 문제는 중국에게 대만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 센카쿠를 뺏으려 하는 것도 대만을 대륙 본토와 센카쿠에서 협공하고 고립시키는 때문이다. 왜 군대를 사용해 직접 침략을 하지 않는가? 그럼 중국이 되든 북한이든 왜 군대를 사용해 직접 침략을 하지 않는가? 미군이 동아시아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야말로 미군은 주둔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유사시에는 군사지원을 하기로 하고 있어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한국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침략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시라도 빨리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있다. 그것이 대륙 세력의 이익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럼 일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제 한국은 실질적으로 함락됐다. 하지만 형식은 남아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위선국이라 해도 형식적으로는 주권국이다. 미국을 도발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해도 주한미군은 남아있다. 일본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최종 철수까지가 마지막 유예기간이다. 미국을 지탱할 만한 군 확대를 한다. 대만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침략에 떨고 있는 아세안 과위 결속을 강화한다. 등등 해야 할 방책은 명확하다. 자, 실행할 수 있을까? 150년 전 열강의 침략을 물리쳤다. 선인들처럼 분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된 것으로 생각하자. 언론 스트롱 스타일, 쿠라야마 미츠, 헌정사 연구가 73년, 카가와 현태생, 96년 중앙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 후 이 대학원 박사 정기 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중보다 고쿠시칸 대학 일본정교연구소 비상근 직원으로서 15년까지 이 대학에서 일본 헌법을 가르친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물론 재미있지만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일본인들의 속마음인지 일본 교육자라는 사람이 저런 근거 없는 말을 당당히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